덥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만 5천여 명의 소액주주를 사지로 몰아넣고 3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어센에어로스페이스 전 샘코 전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분식 회계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사법적폐청산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어센에어로스페이스 주주모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창우 일당의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고의적 재무적 부조작으로 기획된 상장 폐지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자본시장 교란하는 경제사범 이창우와 그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 300억 먹튀 분식에게 이창우 일당 즉각 구속하라, 단순 실수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획된 상장 폐지 강력하게 규탄한다, 1만 5천 주주 생존권 파괴 경제사범을 최고형으로 선고하라, 조작된 재무제표 피눈물 흘리는 개미 투자자 사법부는 엄벌하라. 기자회견 민주영리가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후국 영령 그리고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영면하신 영령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붓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먼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 샘코 사건은 단순히 회계 조작에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계 조작은 원래 3.1 회계법이 이 회계법인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 회계를 검증한 결과 2018년도에 약 20억이 손실이 적게 축소되고 이러한 사건들을 적발해서 23년도에 형사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6년에야 이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이창우 일당이 선고 구형량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조회해보고 과거의 기록을 참고해보니까 2019년 5월 24일에 이창우가 이 주가조약 일당들에게 300억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당시에 또 330억을 마치 자본에 투입되는 양 신지우 우선권, 상환 우선주, 전환사채 이걸 포함해서 330억을 발행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2019년 초에 이 회사의 가격은 얼마였냐? 한 4천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 24일에 매매 계약이 체결할 때 가격이 1,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350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창우가 이 일당들에게 매각한 금액은 8,300원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미 이러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몇만 주에 불과했는데 5월 24일 이전에 수백만 주가 거래됐고 결국은 이 매매 계약이 체결을 공시함으로써 한때 주식이 4,000원인 주식이 36,000원까지 가겠습니다. 거래량은 700만 주, 800만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이 명백하고 또 이창우가 이 회사 이 새로운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정당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사기꾼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마치 증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의 이 범죄 금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종업원도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종업원들이 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창우가 이 회사 주가 조작 일당하고 이 주가 조작을 공모해 가지고 자기 돈 300억을 챙기면서
엄청난 피해자를 양성한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징역은 10년 이상 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이 미뤄진 다음에 검찰이 적은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이 살인사건으로만 기소했는데 특수목적 살인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없는 사회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러한 것으로서 먹고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주 지방이지만은 지방의 이런 알짜 기업을 매각하면서 주가조작 일당하고 이 회사를 팔아먹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야기하고도 고작 검찰이 구형한 것은 2013년에 마지못해서 1년을 구형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징역을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이 일당들이 얻은 이 범죄 수익 전부 몰수해야 되고 주가 조작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패가 없어져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신뢰가 돼서 또는 돈벌이에 나서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지금 주가 이게 6천, 7천, 9천 도달하면서 외국인에게 1,300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이 진주까지 이러한 사태가 곳곳에 뻗쳐 있어서 서민들은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반드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이 구형을 처벌함으로써 정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이것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위야무야 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대 특이자만 감시센터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간함성 와를 힘차게 1초간 부탁드립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와 국민 여러분, 상장사 분식 회계와 먹튀 자본시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상장사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장기업은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을 맡아 운영되는 공적 성격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국민과 투자자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보다 영업손실을 축소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실제 영업손실은 약 88억이었음에도 이를 약 42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여 공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자본시장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현자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2028년부터 2019년 사이 지속적으로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가 조정되어 실제보다 손익이 좋게 보이도록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M&A가 추진되던 시기와 대규모 손익조정 시기가 상당 부분 겹쳤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에 다시 해당 오류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관계자의 부재와 자료 부족으로 인해 누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는 회계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자료를 ERP 시스템이 아닌 엑셀 파일로 별도 가공하여 외부 감사에 제출한 정황, 제품과 반제품 재고, 진행 제공, 원재료 재고 등을 여러 방식으로 과대 계상한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한 실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과 시스템 미비, 실무상 착오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6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회계를 관리해왔고 우리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회계 오류 사건으로 보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업의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 하더라도 허위 공시와 분식 얘기로 자본시장을 지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장기업을 이용한 분식 얘기와 먹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함을 세워달라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은영 감시 네트워크 사법적폐 청산연대 부패 척결단 감사합니다. 예, 예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끓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 고단 55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자본시장 범죄입니다.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상장기업을 이용한 분식회계와 먹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함을 세워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사는 결국 거래정지와 감사의견 거절을 거쳐 상장 폐지에 이르렀고 수많은 투자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시장의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우리는 이 버스의 네오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끔찍한 증거인멸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까 윤영대 대표님과 이근철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라는 파국을 맞이할 것을 미리 알고서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악질적 범행입니다. 결국 고소인에서는 2024년 1월 파산 신청에 이어 11월 상장 폐지라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300억이라는 천문학적 매각 대금을 챙겨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짓 공시에 속은 1만 5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과 인수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투명해야 할 자본시장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무고한 시민들이 생존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에게 한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엄벌만이
무너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창호 일당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 철저한 신세가 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법개혁 이룩하자! 이룩하자! 하면 안 돼요. 물을 치면 안 돼.